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에 실시된 숭실고 고3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이번 숭실고 확통 중간고사 문항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숭실고 확통 중간고사 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다 보니까 등급 컷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학기 내신 시험 등급 컷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등급 컷보다는 조금 낮게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률과 통계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부교재인 수능 특강 변형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수능 특강에서 저렇게 많은 문제가 변형 출제가 되었으면 시험 난이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는요, 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게 됐을 때 풀이 과정에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 문항을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보긴 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문제같이 느낀 친구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과 낯선 표현이 등장한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항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체감 난이도는 더더욱 높아진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문항을 풀어볼 예정이고요. 객관식 14번, 객관식 15번, 그리고 서답형 4번입니다. 칠판을 지우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 14번, 15번 중에 한 문항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한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 변형 문항이고 레벨 3에 있었던 문항이 아주 조금 변화한 문항입니다. 아니, 수능 특강 레벨 3에 있었던 문항이 아주 약간 변형됐는데 그걸 그렇게 틀렸나요? 정말 약간 변형됐습니다. 뭐가 변형됐냐? 홀수의 개수는을 짝수의 개수는으로만 바꿨어요. 아니, 그럼 진짜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변형하면 풀이 과정은 아주 크게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14번 문항입니다. 숫자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 이랬습니다. 자, 우선 조건들은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중복이 허락됐습니다. 중복이 허락됐어.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이거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짝수로 만들어야 돼요. 짝수로 만들어야 돼. 좋아. 이 아래가 지금 조건인데 2부터 6까지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홀수면 2부터 6까지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홀수야. 2, 3, 4, 5, 6 중에 홀수야. 3, 5지, 그치? 자, 써볼까요? 이거 반드시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수월해져요. 써보죠. 자, n이 3이 n이 3이면 3은 선택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예 안 써. 빵건 하거나, 아니면 쓸 거면 무조건 3번 이상 써야 돼. 좋아. 중복해서 선택하는데 안 쓸 거면 안 쓰고 쓸 거면 무조건 3번 이상 써야 돼. 자, n이 5. 5도 홀수죠? 선택하지 않거나, 안 쓸 거면 안 써. 그런데 쓸 거면 5번 이상 써요. 그러네. 이게 지금 가조건입니다. 자, 나조건 가볼까요? 자, 나조건 n이 짝수일 때 이랬습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2, 4, 6 3개 남았죠, 그쵸? 그대로 써보죠. n이 2야. 2는 선택되지 않거나 똑같아. 안 쓸 거면 쓰지 마. 그런데 쓸 거면 2분의 n번 이하로만 써. 이런 거예요.
한 번 이하로 써. n이 4. 쓸 수 있겠죠? 안 쓸 거면 쓰지 마. 그런데 쓸 거면 2번 이하 써. 이런 얘기죠. 맞나요? 자, n이 6. 0번을 쓰든지 아니면 3번 이하를 쓰세요. 이런 얘기. 되시겠죠? 그쵸? 자, 이 상태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쓰는데 5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죠. 확률과 통계 고난도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케이스 분류 문항들이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절대 겹치지 않게 배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고난도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짝수의 개수는 했어요. 그러니까 1의 자리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자, 케이스 첫 번째. 1의 자리가 2일 때. 쓸 수 있겠죠? 1의 자리가 4일 때. 세 번째. 1의 자리가 5자리 자연수인데 1의 자리가 6일 때. 다 됐나요? 되셨죠? 자, 봐봐. 그럼 이제 이 앞에 저 4자리를 채워야 돼. 그 이제 갔어. 다 써. 쓸 수 없는 숫자가 보여.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쓸 수 없습니까? 얘는 쓸 수 없습니다. 5는 쓸 수 없어요. 왜? 아니, 안 쓸 거면 쓰지 말고 쓸 거면 5번 이상 써. 이랬어. 야, 5번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우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지워. 너는 쓸 수 없구만.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내부에서도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원래. 야, 홀수로만 한번 채워봐.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자, 채워보겠습니다. 홀수로만 채우는 겁니다. 3, 3, 3, 3 채울 수 있겠구만. 3 썼죠? 어차피 쓸 거면 3번 이상 쓰려면 그래서 4번 썼어요. 됐네. 자, 그럼 3번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번을 썼다 이거야. 3번을 썼으면 이 짝수를 써야지. 그치?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야, 2는 이미 썼어. 한 번 이하 써야 되는데 아, 그럼 안 되고 4는 2번 이하니까 한 번은 써도 돼. 아, 너 써도 되네. 6, 안 쓸 거면 안 쓰는데 쓸 거면 3번 이하 써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써도 돼. 아, 넣어도 돼. 되셨죠? 그 다음은요. 3이 2개일 때 세는 거 아닙니까? 3이 2개일 때 세시면 안 된다고. 3은 쓸 거면 3번 이상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됐죠? 그리고 홀수를 쓰는 경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로 가는 거예요? 짝수만 쓰는 경우로 가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짝수만 쓸 건데 벌써 여기를 딱 보셨더니 2는 한 번 썼어요. 그쵸? 그럼 4하고 6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네. 그치? 그럼 6은 또 3번 이하 써야 돼. 그러니까 6은 최대치로 써봤자 3번밖에 못 써. 케이스 어떻게 분류하는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쓸 거면 3번 이하로 써야 돼. 그러니까 3번부터 세보는 거야. 3번 썼어. 그러면 4는 한 번 쓸 수 있겠구만. 되셨죠? 자, 지금 여기는 배치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6이 3번을 썼을 때 1을 쓸 수 없다 그랬죠. 그쵸? 그럼 6 3번 쓴 건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6을 이제 2번 써볼까요? 2번 써봤습니다. 2는 더 쓸 수 없어요. 4를 써야 되는데 4가 2번 이하 쓰이면 되겠죠. 그쵸? 4를 쓰면 되겠네. 4 2번까지는 가능하니까. 3번 이하 쓰라 했으니까 나 6 한 번만 써볼게 했어. 6을 썼어. 만약에 1을 썼다 이거야. 그럼 이제 저기엔 2도 못 써. 2를 한 번 써서. 그럼 4를 3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를 3번 써.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다 생깁니다. 이렇게 빠짐없이 세 주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문항은. 아시겠죠? 자, 이제 구성만 봤으니까 배치를 해야 됩니다. 4팩을 4팩으로 나눈 거니까 1이야.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게요. 자,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4일. 얘도
4팩을 3팩으로 나눴어요. 4예요. 4팩을 3팩으로 나눴어. 너도 4야. 너는 4팩을 2팩으로 나눴어. 너는 6이야. 되시나요? 되셨죠? 12에 18에 19인가요? 총 19가지가 우선 나왔네요. 19개. 우선 짝수가 나왔어. 19개.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4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홀수를 왕창 채워 넣었을 때부터 해야지. 오늘 어차피 못 쓴다 그랬어. 3 4번 써도 되겠네. 굿. 이번에 있어도 되나요? 있어도 돼. 한 번 이하 쓰는 거죠. 여기 4 썼죠. 그치? 2 써도 돼. 4도 되나요? 4도 되죠. 4 2번이요. 됐네. 6 써도 되나요? 6 써도 돼. 다 됐지. 3 2번 안 된다고. 3번 이상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홀수를 쓰는 경우는 다 썼어. 그럼 이제 짝수로만 구성. 3번 이하 6 썼다 이거야. 6 3번을 썼어. 그러면 있어도 되나요? 있어도 되지 지금. 4 2번 이하고 2 한 번 이하 안 썼잖아. 쓴 적 없잖아. 써도 돼. 알겠니? 자, 4 써도 되나요? 4 써도 되지. 그치? 4를 써도 돼. 6 안 되지. 그럼 6 되겠잖아. 안 돼. 그럼 그 다음 끝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6이 2개일 때를 생각해 보셔야죠. 자, 6이 2개일 때를 생각했습니다. 자, 6이 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 4가 됩니까? 안 되지. 야, 왜 안 돼? 얘가 4고 얘가 4고 얘가 4잖아. 그럼 4가 3개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 4를 쓸 수 없어. 그럼 2는 당연히 안 돼. 한 번 이하라고. 그러니까 2하고 4를 한 번씩 쓰는 거밖에 안 되겠네. 6 2번일 때. 됐죠? 자, 그럼 6을 한 번 써도 되나요? 썼다 이거야. 만약에 썼어. 6을 한 번을 썼어. 그럼 여기 앞을 이제 4하고 2로 채워야 되는데 2도 2번 쓸 수 없어. 2, 4 안 돼. 2, 4, 4도 안 돼. 왜? 4를 3번 쓰니까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4를 한 번밖에 못 써. 2도 한 번밖에 못 써. 여길 채울 수가 없어. 되시죠? 안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길 보죠. 이것도 구성만 생각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해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 1입니다.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눴으니까 4입니다. 자, 얘도 4팩을 3팩으로 나눴으니까 4입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거 귀찮게 왜 쓰십니까? 해설 강의잖아요. 그래서 다 써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예요. 자, 여기는 4팩을 뭐로 나눠야 돼요? 2팩으로 나눠야 되는구만. 4, 3, 12구만. 자, 계산. 4, 5, 20, 32, 33인가요? 4, 5, 20, 32, 33. 네, 33. 33개. 자, 여기. 이제 마지막 6입니다. 3333 되나요? 돼요. 그쵸? 3332가 되나요? 너도 돼요. 돼. 3334도 되나요? 돼. 아니, 한 번 썼잖아. 상관없어. 3336도 되나요? 돼. 오케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어. 6을 3번 이하, 4도 2번 이하, 2도 1번 이하 썼으니까 상관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로 가요? 짝수의 개수로만 구성하는 거죠. 짝수로만 구성. 자, 666. 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6은 3번 이하입니다. 666 썼어요. 저게 맥시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2 한 번, 4 한 번인데 4 2번 이하인데, 자, 우선 2를 한번 써볼게요.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4, 4 써도 되나요? 4, 4 써도 되지요. 그치요? 그 다음 6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고요. 4도 다 썼습니다. 그럼 다 했어요. 6이 2번일 때 다 썼습니다. 여기 제외한 2번. 그럼 6이 이제 한 번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6이 한 번이면 2도 한 번이야, 4도 두 번이 하니까 딱 맞습니다. 아, 개수가 맞네. 6을 안 써도 되나요? 6을 안 써도 안 된다고. 알겠어? 한 번, 두 번이니까 끽해봤자 3칸밖에 못 채워. 그러니까 6을 안 써서는 안 돼. 아,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여기 한 가지입니다. 4팩을 3팩 4죠? 자, 여기도 4팩을 3팩 4죠? 4팩을 3팩 4입니다. 자, 4팩을 2팩 12, 4팩을 2팩 2팩 6개, 4팩을 2팩 12. 다 되셨죠? 다 더해볼까요? 12에 13인가요? 여기까지 13이고요. 25인가요? 얼마예요? 31인가요? 43인가요? 네, 43개가 나왔네요. 다 세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겹치지 않는 케이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배반 사건 분류를 정확하게 해줬어요. 자, 19, 33, 43입니다. 19 더하기 33 더하기 43 52. 그래서 답이 95가 되는 문항입니다. 케이스를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좀 감이 오십니까? 케이스는 빠지지 않게, 그리고 절대 겹치지 않게 세는 게 중요해요. 겹치지 않게 첫 번째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눠놨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제가 칠판에서 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제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를 나누고 쓰면 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과 통계를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결정을 해서 수능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이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보죠. 15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 변형 문항으로 볼 수도 있고요. 수능 특강 변형 문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수능 특강 변형 문항으로 본다면 이건 심화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5번 문제는요,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장에서 객관식 마지막 자리에 있어서 학생들이 조급한 마음에 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표현이 등장한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5번입니다. 0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자, 조건들 또다시 밑줄 한번 쳐보죠. 자,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0부터 6까지 7장의 카드가 있다. 한 번씩만 사용합니다. 이번 중복이 안 돼요. 아시겠죠?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확률을 물어봤어. 자, 총 경우의 수부터 볼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 4자리를 만들 거예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럼 넣을 수 있는 숫자는요, 0, 1, 2, 3, 4, 5, 6. 자, 여기서 써볼까요? 0, 1, 2, 3, 4, 5, 6. 이 7장을 넣을 거야. 자, 맨 앞엔 0이 올 수 없어. 6. 이 6개 중에 하나, 6시 1. 하나 갖다 썼어. 만약에 썼다 치자. 그럼 이제 6개 남았지. 그러니까 6, 5, 4. 저희 그 정도는 압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 좋아. 자, 36 곱하기 20이요. 720인가요? 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보는데,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를 홀수하고 짝수를 우선 나눠 보셔야겠죠.
자, 홀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홀수 뭐뭐 있어요? 1, 3, 5. 짝수. 0 짝수로 취급하라 했으니까 0, 2, 4, 6. 저러네. 그럼 이제 네 자리 자연수 만들 때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을 해. 잘 봐. 우선 첫 번째. 홀수를 이제 개수를 여러분들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홀수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홀수 4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야, 한 번씩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없을 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짝수가 없을 때도 이웃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 필요 없어. 왜? 짝수를 안 가져올 수 없어. 홀수가 3장이니까. 짝수를 반드시 한 장 갖고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홀수 4장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래? 그러면 홀수가 3장일 수 있네. 짝수가 1개일 수 있겠고. 여기까지 되십니까? 되셨죠? 그쵸? 그럼 또다시 또 하나. 홀수가 2개일 수 있겠구만. 짝수가 2개일 수도 있겠네요. 굿. 그래도 겹치지 않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쵸?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할 수 있겠죠? 자, 3번째. 홀수가 1개. 짝수가 3개. 되는 거 아닙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야, 4개 만드는데 짝수가 3개면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을 수는 없지. 무조건 이웃하게 되잖아. 그쵸? 이 경우는 안 된다. 케이스 2개요? 간단하네요. 하시는 겁니다. 자, 또 가보죠.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들었어야 할 생각을 쓸게요. 그냥 한글로. 홀수를 배치, 짝수를 끼워 넣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지금 중간고사 해설 강의잖아. 그치? 홀수를 먼저 배치하고 짝수를 끼워 넣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에요. 자, 케이스부터 가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홀수가 3개, 짝수가 1개입니다. 자, 홀수가 3개인데 홀수 3개는요 결정이 났습니다. 1, 3, 5 끌고 와야 돼요. 그쵸? 자, 1, 3, 5를 끌고 와서 먼저 배치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아주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1, 3, 5, 나 열 얼마? 3팩 했지. 됐지. 3팩을 했어. 자, 3개 갖다가 선택하는 거 없습니까? 선택하는 게 없지. 이게 3개 중에 3개 다 끌고 와야 되는데 3팩토리얼 했어. 그럼 이제 짝수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을 때 문제가 생기죠. 왜? 야, 2, 4, 6은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0은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짝수가 0일 때, 짝수가 0이 선택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0이 선택이 되면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여긴 들어갈 수 없어요. 그쵸? 자, 0 자리 선택했나요? 되셨죠 지금? 계산해볼까요? 얼마요? 6, 3, 18입니다. 18가지네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짝수를 2, 4, 6 중에 한 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되시겠죠? 그래도 1, 3, 5는 우선 나열해야 합니다. 자, 나열해볼게요. 1, 3, 5 나열. 3팩입니다. 3팩 했고, 이번에는 한 단계가 추가가 되죠. 왜? 얘는 0이 그냥 선택이 된 거고 이번엔 2, 4, 6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선택했어. 얼마? 31로 선택했다 이러자. 그러면 2가 선택이 됐다고 치죠.
자, 2가 선택이 됐다. 좋아. 2가 선택이 됐구만. 그럼 이제 2를 넣을 거야. 네 자리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지. 계산 되시겠지. 자, 해보죠. 12에다가 6 곱하니까 얼마야? 70인가요? 72네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보죠. 3개일 때, 1개일 땐 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홀수가 2개고 짝수가 2개일 때입니다. 1번. 저건 왜 1번, 2번 나눕니까? 잘 봐. 두 개를 선택할 때도 있잖아. 0, 2, 4, 6 중에 0, 2, 0, 4, 0, 6으로 선택돼서 0을 포함해서 선택되는 애들이 있겠지. 그치? 그때는 따로 봐야지. 자, 여기다가 하나 쓸게요. 봐봐요. 이 4개 중에 지금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4C2예요. 그럼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냥 눈에도 보이시죠? 훤히. 0, 2, 0, 4, 0, 6 있을 수 있겠죠. 0이 포함된 경우. 그런데 2, 4, 2, 6, 4, 6처럼 0이 포함되지 않은 3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 2, 0, 4, 0, 6이 들어왔을 때는 맨 앞에 0을 못 넣죠. 그럼 걔는 따로 봐야죠. 2, 4, 2, 6, 4, 6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또다시 스몰 1번, 2번으로 나누는 겁니다. 됐나요? 자, 짝수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번에. 짝수가 0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0이, 0, 4, 0, 6 중에서 한 개가 선택이 됐을 때. 됐나요? 그 짝수 2개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때를 지금 세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냥 3팩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1, 3, 5 중에서도 2개를 끌고 와야죠. 그러니까 1, 3, 5 중에서 만약에 1, 3을 선택했다. 1, 3, 5 중 2개 선택 후 나열까지 한 거지. 순서가 있게 지금 나열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3P2지. 3C2 곱하기 2 팩토리얼을 쓰든지 아니면 3P2라고 써야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0, 2, 0, 4, 0, 6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0, 2, 0, 4, 0, 6 중 한 개 선택 3C1. 되셨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0, 2가 선택이 됐다라고 치죠. 자, 0, 2가 선택됐습니다. 이때 이제 집어넣을 텐데 잘 봐.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2자리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자, 0자리 2개. 2개 중에 하나 선택. 2C1 되겠지? 뭘 안 썼죠? 녹색을 안 썼나요? 자, 이제 녹색으로 하나 해볼까요? 자, 녹색으로 이제 2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2 자리. 2의 자리. 자, 0이 여기 중에 하나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 자, 2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봐봐.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지. 그치?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럼 0이랑 이웃해버리잖아. 여기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 저렇게. 그래서 값이 얼마냐면, 그럼 배치 다 했죠 지금? 이제 계산해 봅시다. 6 곱하기 3 18에 4 얼마죠? 72인가요? 자, 72인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이게 저는 저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0하고 2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통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4가 나오도록. 자, 통으로 한번 볼게요. 0, 2를 넣을 때 0하고 2가 0이라는 값이 없고 그냥 2개를 갖다 끼워 넣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아니, 0이 있는데 어떻게 0이 없는 겁니까? 아니, 0이 없다 생각해보자고. 자, 0이 없다 생각을 해.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얼마야? 3P2지.
그치? 6개잖아. 6개 중에 지금 얘는 0을 갖고 있는 애 아니야. 그러면 1하고 3 사이에 0, 2 이렇게 들어간 경우하고 0, 2 이렇게 들어간 경우는 빼야지. 맞니? 그 두 가지가 빠지니까 6 빼기 2에서 여기에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되셨죠? 자,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케이스로 가봅시다. 여긴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짝수가 02, 04, 06이 아니고요. 24, 26, 46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을 겁니다. 됐나요? 1, 3을 배치를 할 거예요. 그게 똑같겠죠. 1, 3, 5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후 나열을 했어요. 3P 곱해 누구를? 2, 4, 2, 6, 4, 6 중에 하나를 2, 4, 2, 6, 4, 6 중 한 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2, 4가 선택됐다고 칠게. 자, 이제 끼워 넣을 거야. 마지막으로 끼워 넣을 거야. 자, 끼워 넣읍시다. 서로 다른 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두 자리를 선택해서 2하고 4한테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쵸? 3P이죠. 계산되시죠? 자, 지금 습관처럼 있잖아요. 의자를 빼려고 그랬어요. 아,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쪽 거 보면은 의자에 좀 앉아서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습관처럼 의자를 뺄 뻔했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6이고요. 36 곱하기 3이죠. 얼마인가요? 108인가요? 네, 108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8 여기다 계산할까요? 18 더하기 72 더하기 72 더하기 108인가요? 계산 90 162 162에다가 108을 더해 270.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나한테 물어본 건 확률. 720분의 270 72분의 27이네요 9로 나눌까요? 그래서 최종 답이 8분의 3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야, 저렇게 간단한 걸 못 풀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좀 있죠. 그쵸? 아니, 이게 왜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났지? 뭐에서 계산이 틀렸지? 여러분, 확률과 통계 푸실 때 있잖아요.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푸셔야 돼요. 계산 한번 틀리면요, 진짜 시간을 무한대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처음 계산을 할 때 확실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확률과 통계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계산을 할 때 차분하게 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마지막 서답형 4번으로 가보죠. 서답형 4번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문항은 아닙니다. 서답형 5번 문항은 앞에 있는 문제풀이에서 많은 시간을 쓴 학생들이 시간 부족 현상 때문에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문항이고요.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했고요. 이 문항을 낯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서답 4번입니다. 숫자 1, 2, 3, 3, 5가 쓰여있는 7장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그 7장의 카드 중에서 2장 이상의 카드를 뽑아서 2장이 아니에요. 자, 밑줄 좀 쳐볼까요? 2장 이상의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3개 뽑아도 되고 4개, 5개, 6개, 7개를 뽑아도 되는 겁니다. 카드를 뽑아서 카드에 쓰여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처음 보면요, 학생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요, 2장 이상을 뽑아? 그럼 우선 2장 뽑아볼까? 하는 게 가장 기본 생각이죠. 그쵸?
실제 한번 써볼게요. 자, 써봅시다. 그럼 1, 2를 뽑아. 그럼 2가 되네. 그래? 1, 3을 뽑을 수도 있겠구만. 1, 5를 뽑을 수도 있겠네. 두 장만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2, 2를 뽑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2, 3을 뽑아도 되겠네요. 그치? 2, 5를 뽑아도 되나요? 2, 5를 뽑아도 돼. 그 다음 뭐 3개짜리를 뽑았다. 3, 3도 되는 거예요. 3, 3도 돼요. 당연히 3, 5도 되고요. 되나요? 그럼 또 써. 그럼 이렇게 뽑아도 되나? 1, 2, 2, 3, 3 이런 거 뽑아도 되나? 뽑아도 되지. 그치? 36이야. 그럼 이거 다 뽑아도 되네요? 다 뽑아도 돼. 아니 그러면 이거 언제 더하나요? 저걸 만약에 썼다고 치고 언제 더하나요? 계산해가지고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았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그럴 시간은 절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야, 이렇게 푸는 건 아니겠네. 그러면 생각을 해내야 돼. 어떻게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했어야 돼. 다시 가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1, 2, 2, 3, 3, 5입니다. 1을 제외하고 2하고 3하고 5는 소수입니다. 이거 소수네? 그래? 여기 와서 이제 또 내가 아까 전에 나열했던 걸 좀 봐. 근데 2네? 3이네? 5네? 2의 제곱이네? 2 곱하기 3이네? 2 곱하기 5네? 3의 제곱이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 최종값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최종이 얘인데 이런 거 더하래. 야, 이거 약수합이구만 했으면 풉니다. 뭐라고요? 약수의 총합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정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도 진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이긴 한데 고2 수1에서 등비수열을 할 때 등비수열의 합을 외우실 때 양의 약수의 총합에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중1도 심화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하나 좀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자연수가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칠게요. 단 A, B, C는 서로 다른 소수로 구성이 됐다라고 칠게요. 아시겠죠? 서로 다른 소수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됐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진짜 그만 무시하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3의 세제곱, 그냥 여기 있는 걸 쓸게요. 그냥 얘도 쓸게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됐다라고 칩시다. 되셨죠? 이걸 수업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2라는 숫자 카드를 3장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서 얘를 지금 양의 약수의 개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셔서 24개가 나온 거야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쭉 쓰시면 24개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24개가 아닐 수도 있지요. 왜? 1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걸 쭉 나열하면 24개를 넘을 수도 있죠. 왜냐면 1, 2, 2도 2의 제곱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저게 지금 겹쳐지는 정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연수가. 그런데 1이 없는 상태에서 소인수들로만 이렇게 소인수분을 해놓은 소수들로만 소인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4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24개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된 걸 제외하랬잖아요.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들은 빼야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24개.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2라는 숫자 카드를 3장 갖고 있어.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4개야 라고 했어. 왜? 야, 안 줘도 되잖아. 야, 숫자 카드 3장을 2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안 내도 되잖아.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4개인 거지. 얘의 선택권은 4가지인 거지. 그 3가지인 거고 2가지인 거지. 그래서 24가 나오는 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굿? 그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진짜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양의 약수의 총합. 중1 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고2 때 등비수열을 합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한다고? 안 내도 되잖아. 자, 안 내도 돼. 그러니까 A라는 카드를 안 내도 돼. 한 장 내도 되고 2장 내도 되고 P장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B라는 카드도 안 내도 되고 한 장 내도 되고 2장 내도 되고 Q장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C라는 카드도 안 내도 되고 계속 가는 거죠. 안 내도 되고 한 장 내도 되고 R장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게 양의 약수 총합입니까? 자, 잘 보세요. 이거 어차피 지울 거라 지금 그냥 크게 쓰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수업을 할 때 저 괄호가 주머니라고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항 정리할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머니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여기들은 다 공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했지. 공이라고 생각해라. 만약에 여기서 A2라는 공, A제곱이라는 공을 뽑고 여기서는 B의 세제곱이라는 공을 만약에 뽑았어. 그리고 여기서는 C의 1제곱이라는 공을 뽑았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얘는 얘네들이 쫙 전개한 모든 항 중에 하나야 라는 얘기야. 맞지? 그치? 그래서 양의 약수 총합을 계산을 이렇게 하죠. 충분히 설명이 됐죠?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수이자 자연수, 최종 자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물론 여기에 1이 있었죠. 근데 1은 지금 얘기했듯이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1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쳤어요. 한 장 갖고 있습니다. 1을 안 냈어요. 그래도 1이 있죠. 1의 빵제곱, 1의 1제곱. 그것도 1이지. 그러니까 1은 의미가 없어. 값의 선. 자, 됐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4, 3, 2로 늘어서 24개가 나올 거야 라는 건 알고 있었다 이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값들을 지금 다 더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싹 더하려고 썼어. 이렇게 하고 계산을 했어. 그럼 틀려. 아, 왜요? 저기까지 갔는데 왜 틀립니까? 야, 여기까지 갔는데도 틀리지? 잘 봐. 지금 이 문제는 반드시 카드 2장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끼리 곱해야 돼. 그러니까 2장 이상이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2라는 값, 얘 약수에 있어요? 있지요. 3도 있죠. 5도 있죠. 그쵸? 저 다 만들 수 있죠. 2의 제곱, 3의 제곱,
다 만들 수 있죠. 싹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유일하게 뭘 못 만들어? 1을 못 만들어. 1은 카드가 한 장이잖아. 맞지? 1 카드가 한 장뿐이지. 그러면 1이라는 걸 만들려면 1 카드 한 장만 뽑아야 되는데 2개 이상의 곱으로는 지금 1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돼. 되시죠? 자, 계산해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이거 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1, 2, 4, 8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3이고 7이고 15인가요? 곱하기 1, 3, 9죠. 그쵸? 얘 13인가요? 얘는 6인가요? 빼기 1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자, 90이죠? 13을 곱해요. 1170이죠? 거기서 1을 빼니까 최종 답이 1169가 나오는 문제예요. 되시겠나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네, 이렇게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쫙 나열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저기다 소수네? 그 마지막에 봤더니 얘야, 야 이거 혹시 약수의 개수 아니야? 약수 총합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냈다면 시험장에서 풀 수 있었던 문항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 어차피 1이 이건 지금 추가입니다. 자, 1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맞잖아요? 맞죠? 최종에서 이 값이 계산해보시면 이게 360인데 저 360 맞나요? 8, 9, 5 360이죠. 자, 이게 360인데 360이 되는데 1은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아무 지장이 없네? 저거 뭐하러 넣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쵸? 자, 만약 이 1이라는 카드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최종값이 이거인 거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24인 것도 맞고 그 24개의 총합이 1170이 나오는 것도 맞아. 24개를 다 더하면. 맞죠? 그때 1만 뺄 거냐? 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다 똑같고 저기에 1이란 카드가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냐 값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1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1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요. 1이라는 카드가 없었으면 2하고 3하고 5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두 장을 갖다 곱해서 2, 3, 5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이란 카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2도 단독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3도 단독으로, 5도 단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 5도 못 만드는 거예요. 저 값들도 다 빼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 1이라는 카드 한 장이 갖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큰 문항인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로써 숭실고 고3 확률과 통계 총 3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번 숭실고 고3 중간고사 조금 어려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당부가 좀 있는데, 확률과 통계만을 선택해서 지금 선택 과목으로 듣고 있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확률과 통계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분을 병행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좀 당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을 조금 더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문항을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 실제 풀이에 체화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 전체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중요한 선택 과목이죠. 9등급제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 있죠. 기말고사 때도 수능 특강에서 많이 변형이 되어 출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자, 수능 특강을 공부하실 때 답이 나오는 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변형돼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기말고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